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아침 오전 6시 36분입니다. 오늘은 여기 롯데시네마 광복점에 지금 제가 와 있는데 지금 서울의 봄이 지금 상영되고 있거든요. 오늘 저는 8관 9층에서 9시에 보려고 합니다. 8관 1관에서 7관까지는 이제 8층이고 9층에서는 이제 8관 9관이 있는데 여기서 올라갑니다. 여기 광복 지점엔 오랜만에 왔습니다. 롯데시네마 왔는데 저게 보니까 12월 6일 날에 저 나폴레옹을 하네. 저 상당히 재밌겠는데요. 저것도 한번 보러 와야 될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나폴레옹 그쵸 재밌겠는데. 세계 역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왜곡됐다 그래요. 그래서 옳은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도 한번 보고는 싶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좀 이렇게 제가 듣기에는 좀 황당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 무조건 그 사람이 이제 황당하다 이래가지고 막 그 사람을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그분의 입장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저것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일단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지식과 내 지식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비교를 해볼 때에 그분이 나보다 월등하다. 월등하단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돈이 한 10만 원 있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돈이 100억 있다 이러면은 저 사람이 훨씬 돈이 많잖아요. 지식의 양도 그렇다고. 저 사람이 지식의 양이 내보다 몇백 배 많다고. 몇천 배, 몇만 배 많은 사람이 이제 세계 역사를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 대충 알고 있는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미국에서, 아메리카에서 전 세계 역사가 이제 있었고, 지금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거는 미국에서 건너갔다 이래요. 그것도 불과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보다는 월등히 그런 지식이 많으니까 그분의 입장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을 보면서 내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8시 50분에는 입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8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조선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박윤수 선생님인데, 박윤수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 강의하신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5.7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돈의 황제, 그리고 임자, 세상에는 임자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여왕벌, 또 여왕개미 이런 이야기해요. 그리고 똑같은 하여튼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 그 박윤수 선생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뭐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은 이제 끝이 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중국도 중국은 이미 망했다 그럽니다. 망했다 그래요. 중국의 다이너김인가 그분 강의를 아침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은 중국에는 어떤 게 이제 재정이 안 되니까 공무원 수도 많이 줄이고 경찰 수도 많이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범죄가 일어나도 경찰력이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뭐 제지를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중국은 이미 망한 상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농작물을 많이 이제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지어 놨는데 인민들이 이제 춥고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게 가가지고 그냥 무단으로 가서 그냥 가져와 버리는 거예요. 수박 농사를 지었으면은 그냥 수박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제지할 만한 경찰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미 망한 거나 다름이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다이너김인가? 뭐 그래요. 그분 아주 우측에 속합니다. 그분의 너무 이제 이재명을 막 이렇게 싫어하니까 나는 좀 그랬는데 나는 뭐든지 공정하게 보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좋은 점도 있잖아요. 또 그렇지 않는 점도 있고 그러는데 무조건 이재명 씨를 엄청 싫어하더라고. 그런 점은 좀 안 좋은데 여하튼 중공에 대한 일어나는 일은 아주 그분이 상세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말이 옆으로 갔는데 하여튼 오늘은 이제 서울의 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마 거기 1979년 12월 12일 날 12.12 사태라 그러죠. 지금으로부터 이제 약 44년 전에 만 44년 전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 당하고 나고 난 약 한 60일은 안 되고 한 50일 가까이 되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 당하고 난 이후로 한 50일째 되던 때에 이제 그 당시 신군부들이 일어난 그 하나의 정성화 그 당시 계엄사령관을 이제 체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영화화한 것이에요. 9시간 동안 일어난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보러 왔습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잠바를 2개 입었더만은 좀 보기가 그렇네. 지금 거기에 우리나라 대통령님께서 지금 아마 영국에서 지금 프랑스로 갔는가 본데 아직 한국에는 아직 안 왔지 싶은데요. 영국에서 이제 이렇게 귀빈 접대를 받은 국빈 행사를 했는데 이제 그 접대 받은 그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니까 경자가 돼요. 내용이. 버킹엄 궁에도 가고 말이지. 국빈 대접 받으신 분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도 4회 분께서 갔었지만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도 갔어요.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 당시에 가서 이제 황금마차도 타고 이렇게 극진한 대우를 받았는데 워낙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언론이 그것을 보도를 잘 안 했어요. 남 좋은 것을 이렇게 보도를 그대로 하면 좋은데 보도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도 영국 가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분은 또 자살로 생활을 마감을 한 것 같고 한 분은 또 이제 체포 구금돼 가지고 징역을 한 5년 가까이 했죠.
지금 국빈 대접을 받으신 분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죠. 누가 대신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지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생각, 행동은 그 쌓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전지전능한 하나님도 개입을 못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자기가 쌓은 레벨을 하나님도 개입을 못한다는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업자득이 있죠. 자업자득이니까 그렇게 받겠죠. 그 데일리 메일이라고 영국 그 신문에서는 이제 보도를 엄청 그 상세하게 했더라고요. 그 뭐 영부인 그 김건희 여사님의 이제 그 의혹을 이렇게 보도를 아주 세밀하게 했어요. 주가 조작한 것도 있고 이제 학력 허위 학력 그리고 허위 학력을 이제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는 그런 인터뷰한 기자 그런 그 기사 그런 것도 이제 내 보내고 또 뭐 얼굴을 이렇게 좀 젊게 보이는가 봐요. 뭐 예쁘게 보이는가 본데 뭐 그런 것도 보도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게 된 그 원인이라든지 이것도 자세하게 나왔다고. 그런데 아마 나는 국내 언론은 잘 안 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거두절미하고 얼굴이 좀 젊게 보인다 그 정도만 강조를 하고 나머지 이제 주가 의혹 문제, 학력 허위 문제 뭐 이런 문제는 보도를 잘 안 했는가 보더라고. 그러니까 언론이 상당히 이제 공정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변희재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그 언론사 KBS, MBC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것들이 이런 언론 방송 신문사들이 정부 광고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좀 더 확실히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부 광고가 없으면 완전히 이것을 회사가 문을 닫는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 투표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불공정한 언론 방송사들은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반드시 그래야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아마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윤수 선생님께서 내일 강조하다시피 이제 5.7 황제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임자, 세상의 임자. 또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 그렇게 했고 지금 허경영 그 신인님께서는 어제 이제 젊으신 분하고 하늘궁에 있는 젊은 청년하고 어떤 그 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 자유의지를 남용을 해가지고 세상이 망하게 되었다. 자연환경도 망하고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내를 일반 사람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 안티들도 나오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나온다. 자 그런 말씀도 하시죠. 하시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뭐냐고. 대권을 잡아야 바꿀 수 있지. 대권 안 잡으면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돼야 대한민국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일단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중심이니까 일단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면은 아시아의 또 중심이 되고 또 전 세계의 모든 기운은 이제 아시아로 한국으로 오기 때문에 아시아 통일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를 또 통일하게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그 순간이 가깝다는 거예요. 가까워요. 그래서 무엇을 가더라도 어느 조직을 가더라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어느 학생들이 뭐 예를 들자면 서울대학에 간다 하더라도 서울대학 가도 거기도 상중하가 있다고. 그리고 뭐 서울대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하버드 대학이다 하더라도 거기도 상중하가 있다고.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허경영 신인님을 아련하고 그분의 노선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비전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중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변희재님을 잘 못 알아보고 이분을 욕을 하는 사람은
핫바리에 속해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변희재님은 아주 허경영 신인임을 모르시는 분이지만은 그거는 뭐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대한민국 장차관들 다 모르고 있다고. 대가리에 참 그분들은 분별지를 공부했고 무분별지를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자기가 아까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 내가 무료급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그 아픈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나는 무료급식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는 뭐냐? 최고의 양심이다 말이야. 신인이시지만은 또 사람으로 태어났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거기서 최고의 양심이라고. 그러니까 최고의 양심을 밝히는 공부, 무분별지, 참 자기가 되는 공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아 완성, 인격 완성, 성불의 길, 이 세상이 가상세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공부, 그런 공부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몰라요. 비록 변희재님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신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아주 진실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내년 2024년 4월 10일 총선 전에 한동훈 구속,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자업자득이니까 아마 그 해외 도주나 또는 구속 수감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